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구름은 많겠지만 강수 확률이 20%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 비는 안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일교차가 좀 상당히 큰데요. 선선한 날씨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나가실 때 옷까지 하나 챙겨서 출근 및 외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알트코인은 하락을 하며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지난 2020년 한 10월 어간쯤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비트 흡성대법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주도로 상승을 하다 보니 도미넌스도 올라가며 알트코인에만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운 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비트코인의 중단기 가격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오늘은 신고가에 도달하긴 할 건데 그 전에 5만 달러 이하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애널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신고가 전에 5만 달러 하회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톤 베이스의 경우는 차이킨 머니플로우라고 불리우는 CMF 지표를 인용하면서 CMF가 제로 라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시장 약세를 의미한다. 일봉 차트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거래량은 지난 5월 19일 이후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하기 전 5만 달러 밑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차이킨 머니플로우라고 불리우는 CMF 지표는 저도 암호화폐 시장에 있으면서 처음 보는 지표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 맥컬킨이라는 분이 개발한 지표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수와 매도 압력을 측정하는 데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CMF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제 1에 가까우면 매수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매도 압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기간의 기준은 한 달 정도를 잡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단기 변동성 이제 지표인 것이죠. 정말 5만 달러까지 하락을 할지 그게 아니라 꾸준히 상승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현재 여러분들 주위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7천만 원 근처에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자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분석이 나왔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추가 저항선 돌파는 신규 투자자들의 포모가 필요하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AMB 크립토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포모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포모란 Fear of Missing Out이란 뜻으로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벼락거지가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는 개인 투자자는 장기 시장 구조 형성에 기여하진 않지만 주요 저항선을 지나 랠리 촉발을 하는 데는 중요하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글래스노드의 경우도 지난 몇 주간 장기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42,000달러, 5만 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추가 저항선을 깨기 위해서는 신규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보통 자금의 유입 순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국가의 자금이 들어오며 개인의 자금이 마지막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 주위에 둘러봐도 아시겠지만 포모는커녕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7천만 원까지 도달했는데도 말이죠. 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포모가 없는 즉 투기 자본이 없이 이제 저점이 계속해서 상승할수록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연료를 모아놓는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4월까지 이어졌던 상승장 때처럼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고점을 넘어 9천만 원 이상 올라갈 경우 그제서야 온갖 매체들에서 떠들어야 다시금 자금들이 몰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 또한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2020년 10월 불장 초반 나왔던 강세 시그널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표들이 강세 신호에 임박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 가격 모두 강세 신호 임박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지표와 가격 지표에서 모두 강세 신호가 확인이 되며 랠리를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달 비트코인 유저 활성도는 30% 증가하였으며 7일 평균 활성도는 28만 명으로 19% 증가하였다. 현재 활성 사용자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이는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하기 전인 2020년 말 불장 초반에 관측된 수치와 유사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지표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경우 100일 이동 평균과 200일 이동 평균이 향후 며칠 내 골든 크로스를 나타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며 최근 발생한 골든 크로스는 무려 16개월 전이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2020년 6월 해당 신호 확인 후에 10개월간 강세를 보였으며 83,000달러에서 이제 64,801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이제 2019년 5월 초에는 시작점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13,880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난이도의 증가, 채굴자들의 장기 보유, 고래들의 말도 안 되는 양의 축적, 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양의 감소, 개인 지갑의 암호화폐 증가세와 공급 쇼크 등등 정말 수많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통상의 이러한 소식들이 나온 후에 여지없이 한 달에서 두 달 후 크게 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에 추가적으로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신고가 경신 가능성과 더불어 신고가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지 예측한 가격도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 가능 8만 달러 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월 저점 이후 90% 이상 급등한 후에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최근 랠리는 글로벌 시장의 불안 속에서 주식, 채권, 금 가격 하락세와는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자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신고가 경신 는 가능하다. 차트 패턴에 입각해 약 8만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야기를 하며 단기 저점에 대해서는 5만 달러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이 5만 1천 달러까지 돌파 후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났다 미디어가 설명을 했는데 이에 단기 모멘텀이 장기 추세를 넘어섰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매체들에서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이번 달 전고점을 넘어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저의 밤을 지새우게 만든 이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1화부터 정주행으로 끊을 수가 이제 없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오일남 배우님의 연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으실 수 있는데요. 바로 대체불가 토큰이죠. 오징어 게임의 NFT가 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오픈시 사용자 오징어 게임 초대카드 NFT 발행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포어캐스트에 따르면 9194C5라는 이제 아이디를 사용하는 익명의 오픈시 사용자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관련 NFT를 약 2,000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당 NFT는 오징어 게임 드라마 내 생존 게임 초대 카드를 본떠 만든 것으로 각각의 NFT
카드에는 모험적이고 신비로운 메타버스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초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확실히 글로벌적으로 이 NFT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적인 활동들, 문화 활동 등이 이제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이야기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이제 현재 게임기로 유명한 그 VR이라는 개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단순 게임 목적의 사회가 아닌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 문화도 즐기는 것이 가능해지는 게 메타버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로 인해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크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가 확실하게 구축이 된다면 그 안에서 대체 불가 토큰이죠. NFT는 막대한 분야에 사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이제 저작권이 붙는 것은 모두 다 NFT로 제작이 될 것이란 이야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중이죠. 참 놀랍지 않나요? 이 SF 소설에서나 보던 그저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세계에서 물건을 만졌을 때 그 물건의 감촉이 느껴지는 단계까지 구현이 이미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가상현실에서 NFT를 포함한 암호화폐 분야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국가가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전에 나왔던 소식으로 인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도입니다. 그것 또한 이제 무려 미국과 유럽, 러시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합친 인구의 2배가 되는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당시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인도의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인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인도 암호화폐 보유자 수 세계 최다 1억 명을 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 현지 미디어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브로커 추즈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인도 암호화폐 보유자는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보유자를 보유한 국가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보고서는 인구 비율로 볼 때 인도의 인구 7.3%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분율 기준 인도의 암호화폐 보유자 비율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로 볼 때 우크라이나가 12.73%로 가장 높았으며 러시아가 11.91%, 케냐가 8.52%, 미국이 8.31%를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인구는 엄청나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아닌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도의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재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을 내리겠다라는 초강수를 둔 국가였습니다. 이후 지난 6월 이제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180도 바뀐 태도를 선보이며 가파르게 제도가 정비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지난 9월 당시에는 비트코인을 사용 사례에 따라서 코인별로 분류해 규제를 정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었는데 이에 인도의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박수를 쳤던 일이 있었죠. 이처럼 인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이죠.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는 움직임보다는 아직까지도 도박과 투기로 치부하며 규제를 정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우리나라에는 드디어 특금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특금법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소거래소들의 멸망의 길이 열린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금법 이후 부작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특근법 영업신고 이후에 더 어려워졌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데일리에 따르면 업비트를 이용하던 법인 고객들은 앞으로 원화 입출금은 물론 원화마켓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근법 영업신고 이후에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하는데 업비트 법인 고객은 기존에는 원화 입출금만 이용하지 못하고 원화마켓 거래는 가능했으나 현재는 코인마켓만 이용 가능하다. 빗썸 또한 법인의 원화 입출금 및 원화마켓 거래를 제한할 예정이다. 기존의 법인 투자자들의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던 거래소들은 이제 원화를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법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루트로 투자를 할 방법은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의 암호화폐 생태계의 인식을 좋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기관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순조롭게 유입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소식은 단연코 과세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는 내년 1월에는 무조건 진행시킬 입장이며 여당과 야당은 이례적으로 의견이 통합되어서 과세를 유예한다는 법안을 어제도 발의했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지 또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과세 이슈가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나아가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쉬지 않고 상승해오던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는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변동성은 이 시장에서는 흔한 일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증시와 코스피의 하락으로 경제 상황이 그리 좋은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일 것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가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며 이로 인해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고용지표가 잠깐 회복세를 보였지만 안타까운 수준이죠. 이 쉽사리 테이퍼링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수많은 글로벌 기관들과 국제기구, 유명 투자자들의 안티에 가까운 발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금의 대체자라는 인식이 심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암호화폐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벼락거지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